안녕하세요, 산TV입니다. 오늘은 축구의 신 우리 형 메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렛츠고!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축구의 신 메시가 태어납니다. 메시의 아버지는 지역 클럽인 글란돌리의 코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메시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 글란돌리 클럽에 가입해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는 4살이었습니다. 1995년 메시는 로사리오를 연구하는 CAUS 올드보이스 유스팀에 6살에 입단하였고 유망주로 각광받게 됩니다. 하지만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받게 되면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매달 90에서 100달러가 필요했고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의 부모님이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소속팀인 뉴 웰스 올드보이스에서도 지출하기를 꺼려했고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장애를 치료하고 그가 축구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했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2007년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FC 바르셀로나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의 명문구단 CA 리버플레이트에서도 입단 테스트를 치렀는데 테스트를 진행한 리버플레이트의 코치는 메시를 반드시 영입해야 할 선수로 구단에 보고하고 입단 테스트를 함께 지켜본 기자는 그를 새로운 마라도나로 칭할 정도로 재능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메시를 영입하기 위해선 뉴 웰스 올드보이스를 설득해야 하는 것과 숙식 외에도 치료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리버플레이트는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았고 결국 메시와 아버지는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트 제의에 응해 바르셀로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유망주 시절부터 매우 주목받던 선수였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월등히 빠른 월반을 통해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입단 후 놀라운 재능으로 코치진에게 인정을 받았으나 외국인이라는 제약 때문에 전국 대회나 클럽 A 매치는 나가지 못하고 유스 A팀이 아닌 B팀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2002년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선수 등록을 허가하면서 뉴 웰스에서 이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후 16세 145일이라는 어린 나이에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FC 포르투와의 친선 경기에 교체 투입되어 15분 동안 출전하며 비공식적 1군 데뷔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04-05 시즌 바르셀로나 B팀에서 RCD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에서 출전하므로 처음으로 프리메라 리가에 공식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1군 경기 득점은 2005년 5월 1일 알바세테와의 홈 경기에서 호나우지뉴의 패스를 받아서 넣은 골이었고 그 당시 17세로 라리가에서 득점한 바르셀로나 선수 중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메시는 기존 주전을 차지하고 있던 지을리와 번갈아가며 기용되면서 출장 기회를 늘려나갔고 특히 엘클라시코와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중요한 경기에는 메시가 우선적으로 기용되었습니다. 메시는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게 되는데 호나우지뉴와 좋은 패싱 조합을 보여주지만 16강전 2차 홈경기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하고 시즌 아웃이 되면서 05-06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메시는 등번호를 30번에서 19번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라리가는 1군 선수에겐 25번 안쪽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시즌부터 어린 유망주 이상의 확실한 1군 멤버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07 시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팀의 중심추가 호나우지뉴에서 메시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였던 호나우지뉴가 06 월드컵 때부터 시작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팀 전체 훈련에 나오지 않고 클럽에 쏘다리는 등 태업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컨디션 난조 및 부상으로 이전만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에투는 장기 부상으로 시즌을 절반 가까이 날려먹었으며 중원에서 창조성을 불어넣던 데쿠의 난조까지 겹치며 바르셀로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호나우지뉴와 에투, 데쿠가 분담하던 수비진을 흔들고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은 고작 19살 유망주였던 어린 메시 혼자 메굴 수밖에 없었고 메시는 전반적인 화력 난조에 시달렸던 바르셀로나 공격진의 유일한 믿을거리였습니다. 결국 팀은 리그 2위, 챔스 16강 탈락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나 메시는 팀을 자기 혼자 떠받쳐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맡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며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바르사의 에이스로서 자리를 굳힘과 동시에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인 07-08 시즌은 바르셀로나에게 있어서 작년과 같은 악몽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는 성적이 괜찮았지만 메시가 셀틱과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메시가 부상당한 이후 바르셀로나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리그 7경기 중 1승 4무 2패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승점 7점밖에 추가하지 못하고 2위를 달리던 비아레알에게도 밀려 3위로 떨어졌으며 엘클라시코에서도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에서 부상당했던 메시는 챔스 4강전의 날짜를 맞춰 복귀하게 되는데 바르셀로나는 순전히 메시 원맨팀이었고 준결승에서 박지성에게 데쿠와 잠브로터가 완전히 붕괴당한 상태에서도 메시는 맹활약하지만 결국 스콜스에게 중거리 슛을 맞고 1대0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감독 레이카르트는 성적 부진 이유로 시즌 종료 후 경질당하고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호나우지뉴와 데쿠 역시 방출당하게 됩니다. 08-09 시즌인 메시는 호나우지뉴가 밀란으로 이적하면서 에이스의 상징인 10번 등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 후 시즌 첫 엘클라시코에서 후반 90분 추가골을 넣으며 2대0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치러진 리그 34라운드 엘클라시코에서 전반 후반 한 골씩 넣으며 2대6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레알과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같은 해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호날두가 있는 맨유와 맞붙게 되는데 맨유의 수비수인 퍼디난도와 비치 사이에서 샤비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해 골을 넣으며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펩 과르디올라 시대의 시작이자 메시의 진짜 전성기의 시작을 알린 시즌이 바로 08-09 시즌이 됩니다. 09-10 시즌 메시는 09 시즌이 메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09년 개최된 6개의 대회 라리가, 코파 델레이, 수페르토코파, 챔피언스리그, 우에파 슈퍼컵, 클럽 월드컵 전관왕을 달성하면서 2009년 피파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10-11 시즌도 호날두와 달리 처음부터 날아다니는데 스페르코파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활약하며 히바우드의 27골을 넘어 바르사 챔스 최고골을 경신하게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1골 1어시로 활약하지만 위팔 루시에게 발을 밟혀 부상을 당하자 바르사를 넘어 카탈루냐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상 때문에 호날두에게 밀리나 했더니 복귀하면서 다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11월 18일 브라질과 A매치에서 단독 드리블로 결승골을 뽑아냈고 11일 알메리아와의 리그 경기에선 3골 2어시라는 기록을 뽑아내며 팀의 8대0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후 몇 경기 동안 메시가 골을 넣은 만큼 호날두가 그만큼 집어넣으며 한 골 차이로 접전을 계속되던 중 11월 30일 운명적인 엘 클라시코가 열리게 됩니다. 레알에게 강한 메시와 메시에게 무실점인 무리뉴의 대결이 되었는데 메시에게 득점은 없었지만 미드필더에서 바르사가 레알을 압살하면서 메시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2월 13일 메시와 호날두는 리그 17골로 동률을 이루고 있었는데 2011년 1월 11일 메시는 피파 발롱도르를 수상하면서 2연속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21일 발바오를 상대로 골을 기록했지만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상황 메시의 환상적인 드리블이 나오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형 드리블 한번 볼까요? 와 진짜 개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4월 24일 오사수나전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시즌 50골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28일 레알과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2골을 넣으며 호날두와 대결해서 다시 승리를 합니다. 2개의 골 중 두 번째 골은 부스케츠의 0.9골이라는 레전드 골이 나옵니다. 부스케츠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영상 들어갑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앞서간 이후에는 어떤 신경전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개인기 좋아요. 메시. 자, 메시 리오넬 메시 들어갑니다. 메시의 오른발. 리오넬 메시입니다. 자, 오늘 리오넬 메시 완승이에요. 페페가 나간 이후에 메시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다운 메시에 의한 골이 나왔습니다. 네, 2대0 바르셀로나. 완벽한 개인기, 폭발적인 가속도를 활용을 하면서 여러 명의 수비수를 단숨에 제쳐냈고요. 자, 이건 치명적인 골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오넬 메시군요. 자, 챔피언스 리그 올 11경기에서 11골이에요. 그 후 2차전 바르셀로나 안방에서 벌인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1대1로 비기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막판 불이 붙은 호날두에게 결국 리그 득점왕의 자리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메시는 라리가 새 시즌 연속 우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우승, 발롱도르 2연속 수상과 라리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으며 1011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메시 스토리텔링 2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잉.